트럼프가 어제만 해도 문명 말살 얘기까지 했거든요. 하룻밤에 문명 전체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블랙홀로 집어넣겠다는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최후 통첩 시한이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걸로 소식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2주간 공격을 중단하겠다. 초읽기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손재기 월드 이슈 2026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이 아침 8시인데요. 원래 1시간 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최후 통첩 시한이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읽기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걸로 소식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란 쪽에서 좋은 반응이 온 걸로 나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살짝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조짐을 비쳤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파키스탄 총리가 X에 글을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쪽 모두 아주 정중하게 휴전을 제의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 2주간 휴전하고 호르무즈도 개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했으면 한다면서 아주 정중하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제의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도 알고 있다. 대통령이 보고받았다. 곧 발표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2주간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란 쪽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오지 않았는데 로이터가 조금 전에 이란 고위 당국자라고 하면서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걸로 봐서는 이란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물론 조심스럽지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막 바짝 긴장했고 트럼프가 어제만 해도 문명 말살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못 이기는 척 서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는 하고 심지어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특사도 곧 이란을 향해서 출발한다는 보도가 방금 들어왔고요. 어제 미국이 하르그섬 이란의 그 석유 수출 그야말로 핵심 기지죠. 거기를 또 공습을 해서 세계가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벤스 부통령도 공격을 했지만 군사 거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 국영 매체도 공습을 받았지만 석유시설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뭔가 물밑에서 이렇게 서로 응거리지만 뭔가 좀 긍정적인 게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야말로 하룻밤에 문명 전체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란 국영 매체가 이란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면 발전소하고 교량 같은 데를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주변에 모여서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도 공개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견제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란 당국자 얘기는 트럼프가 끝까지 오판을 하면은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블랙홀로 집어넣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 혁명주의 쪽에서도 지금은 보복 공격이 중동 내 걸프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중동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돕는 나라들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또 이란 쪽에서 압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인간 사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먹혀서 이렇게 극적 돌파구가 마련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원래 파키스탄하고 튀르키예, 이집트가 2단계 휴전을 제의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1단계가 45일간 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개방 그다음에 영구 종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직접 협상까지 갖자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호르무즈 강제 재개방 결의안 가지고서 표결이 계속 연기되고 했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너무 강하다. 지금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초안에서 강제 개방이라는 문구도 상당히 톤 다운 시켜서 했는데도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전범 문제 얘기 자꾸 나오고요.
미군이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됐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민간 지역 하는데 미군이 동원된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왔는데 여기 대해서 영국 가디언, 이 가디언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걸로 보도되는데요. 미군이 지금 딜레마에 받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범, 전쟁 범죄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공격에 우리가 동원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명령 불복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빠졌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군 수뇌부가 이거 논란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민간 시설 중에서 이제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담수화 시설, 바닷물을 물로 만들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거를 공격하는 걸 놓고 그 지휘관들이 논란을 벌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반면에 강경파들은 아니 이란군도 결국 이 물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군사 목표도 hun사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이 좀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고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트럼프가 무슨 문명, 말살, 그리고 벤스 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일각에서 혹시 이게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핵 공격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백악관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언론 보도들은 만약에 진짜 최악의 사태로 트럼프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할 경우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핵버튼 누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이 돼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미군 쪽에서 이 전쟁 범죄 이런 식구 나오니까 공격 범위를 확대를 하는데 민간용, 군수용이 겸용하는 이중 용도에 있는 목표만 주로 공격 추가 목록에 넣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참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에 대한 그 공격을 확대하고 있고 공수부대 또 투입을 했습니다. 6개 사단을 집어넣어서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계산은 레바논 남부를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요르단강 서안처럼 이렇게 영구 점령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이 작전이 우리가 목표한 수준에 거의 달성됐다. 거의 완수했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슬그머니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휴전 이제 동의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해서 이스라엘도 미국하고 선발을 좀 맞춰서 작전 강도를 좀 낮추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약간의 긍정적인 시사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가 오늘 새벽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한 9% 이상 빠졌는데 그래도 100달러가 넘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 시장도 한 2% 이상 쭉 빠지다가 지금 트럼프 동의했다는 보도 나오고 막 등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세계가 이미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아시죠?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주저앉는 최악 경제 모델들은 최악이죠. 근데 IMF 총재가 전쟁이 끝나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곧 오는 다음 주 화요일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조율을 할지 문제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성장 전망치를 좀 낮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고요. 인플레 전망치는 올라간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우리 그 부총리가 어제 국회 결산 특위에 나와서 우리도 이걸 회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하면서 이걸 막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가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그 월가 증시 개방 개장 마감 시간을 이렇게 의식해서 막 깜짝 정책 발표하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는 지역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는 약발이 다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월가 베트랑 얘기가 증시 여기 연연하지 않는 게 오히려 트럼프가 월가를 도와주는 거다. 하코 전략 어쩌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란하고 협상하는데도 미국 증시 그 변동성을 트럼프가 좀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유가 지금 오늘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사우디가 5월분 그 전 세계 판매하는 거기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상황이 좀 좋으면 이게 내려가는데 그게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30달러 이상 높인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프리미엄이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참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이제 뒤로 이렇게 묻히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미국의 그 탐사선이 달에 가서 인류 처음으로 달 뒤편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눈으로 달 뒤편을 보고 영상을 또 보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실험을 다 마치고 무사히 귀향길을 올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면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금요일 미국 샌디에이고 앞바다에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탄 우주선이 가장 멀리 지구에서 간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달 뒤편을 처음으로 인간이 가서 뒤에서 본 것도 있고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인데요. 달에 기지를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